안녕하세요. 마이옥션 관리사 이재선입니다. 오늘은 물건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는 물건은 특수 물건에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 물건이라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지분 경매에 대해서 오늘은 지분 경매도 좀 알려드릴 겸 돈 되는 사건에 대한 추천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물건은 특수 물건 중에서 가장 쉽고 고객님들이 투자를 하기도 가장 손쉬운 물건을 제가 뽑아봤어요. 그 물건이 지금 화면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아파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린 물건을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서울중앙경매10개에서 2020타경 107034번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지분으로 매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분 매각 써있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강의드렸듯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항상 꼼꼼히 보셔라 하면은 여기다 나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이 사건에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절반 2분의 1이 경매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시고 창신동의 두산아파트 왜 이리 감정이 싸게 나왔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분 2분의 1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지분 경매를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 아파트냐, 얼마 시세는 어떻게 되냐. 제가 네이버라든가 이 다른 실거래를 보니까요, 저층 1, 2, 3층 물건은 10억에서 10억 3천 정도 하고요. 그 위로 4층 이상서부터는 매물 나온 걸 보니까 10억 7천에서 11억 초반까지 나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는 위층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억 정도 가량 된다. 이게 이제 5억 5천에 나온 게 2분의 1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2분의 1을 더하면 5억 5천 플러스 5억 5천이면은 11억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물건으로 나왔으면 11억짜리 물건입니다. 근데 반만 나왔으니까 2분의 1, 5억 5천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밑에 보니까는 64% 떨어졌습니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 물건의 장점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물건이 11억짜리다 얼마짜리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위치는 어떤가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위치는 역세권입니다. 그것도 초역세권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래도 갖춰져야 될 거, 제일 좋은 초역세권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차후에도 장기적으로 묶일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은 약간은 줄어들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물건을 보세요. 물건에 대한 개요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수익을 낼까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분 경매에 있어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법 조치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너무 어렵다 이러면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지분권자가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분으로 갖고 있으니 재산상 가치가 떨어지니 이거를 하나의 물건으로 경매를 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소송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패소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100%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2분의 1권자가 채무자가 아닌데 경매가 나올 수 있냐? 네, 맞습니다. 지분은 나머지 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모두 경매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분으로 사더라도 하나의 물건으로 차후에 이문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특수 물건이라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실거래가가 11억이면 10억에 낙찰돼도 4억에 낙찰받았으니까 1억 정도의 이문이 발생될 수 있구나. 이거 세금 이런 건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1억 정도를 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얼마에 사는지에 대한 수익률을 내고 이렇게 하려면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공유분할 소송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보통 공유분할 소송은 간단한 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조금 길게 가면 1년 2개월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경매까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무튼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를 하나의 물건으로 경매 낼 수 있는 소요되는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향후에 낙찰을 받고 1년 6개월, 2년이 있다가는 이 시세가 지금 현재는 11억이지만 12억, 13억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부동산이 이제 전망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아무튼 밑으로 찍은 건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향후에는 하나의 물건으로 11억, 12억, 13억에 나왔을 때
나한테 오는 지분에 대한 수익률은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도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 물건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고객님들이 벌써 소송 얘기를 듣자마자 복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복잡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하셔도 되지만 또 변호사무실에 맡기면 업무 처리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경매까지도 진행을 다 시켜서 처리해드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고객님들은 그냥 낙찰받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냐? 아닙니다. 지분 경매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당이득 방한 청구 소송이라는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건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 현황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점유해 있는 사람 임차인 점유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누가 점유를 하든 간에 이 점유에 대한 세를 받는다. 이분은 공유자 2분의 1이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공유자가 2분의 1이니까 소유자인 거죠. 반은 소유자인 거죠. 이분한테 쓰고 있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겠다. 이게 또 장점이다. 그러면 지료 청구할 때는 내가 상금액에서 청구하냐? 아닙니다. 지료를 청구할 때는 지금 현재 시가의 절반 부분의 지료를 청구한다라고 하면 보통 200만 원 정도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받아서 내가 시세 차익만 노리고 가만히 있는다 이게 아니란 물건이에요. 이 물건의 또 중요한 점은 여기에 부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내 2분의 1의 소유권을 가지고 거기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내 소유권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장점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1년 6개월 2년을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따른 또 부당이득에 대한 것도 청구할 수 있어서 그 돈도 남길 수 있다라는 게 이 사건의 중점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얼마나 수익적인 부분에서 나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고 투자라는 사람은 이 지분 경매를 절대 그냥 지나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지분 경매로 사실 정말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분 경매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지분 경매라는 건 특수 물건의 제일 먼저 첫걸음이 되는 물건이에요. 아파트의 지분은 특히나 더 쉽기 때문에 공유분할 청구 소송만 아니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면서 또 지료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는 손실의 위험을 거의 해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단점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지분 경매. 당연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단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요. 지분 경매는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1금융에서 잘 대출 안 해주죠. 근데 해주는 은행들이 2금융에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상당히 비싸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분은 일부만 갖고 있다는 거에 은행들이 리스크를 걸기 때문에 낙찰받은 거에 대출을 받더라도 50%만 해줍니다. 그러면 50% 대출해주고 금리도 비싸고 수익률이 반감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지분 경매는 제일 좋은 건 투자자들끼리 2명, 3명 모여서 현금으로 사는 건 제일 좋고 아니면 그냥 한 명이 다 하는 것도 좋고 저는 추천을 드릴 때 대출은 그렇게 추천을 안 해드려요. 아무튼 두 번째는 나머지 2분의 1을 갖고 있으신 분의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보통 법원들은 다 공유자 우선 매수를 1회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의적으로 지분 경매가 되는 거에 50% 미만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을 안 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공유자 그러면 우선 매수는 어떤 부분이냐.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4억을 썼습니다. 4억을 썼는데 4억이면 내가 그 가격에 내가 인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제도예요.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똑같이 내고 입찰을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지분이 있으니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제도예요. 이런 걸 한 번 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입찰 잘 봐서 뭐 3억 8천에 받았다 아니면 4억에 받았다 했는데 갑자기 저 공유자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그 4억에 내가 인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똑같이 내면 인수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다. 50% 미만이니까 꼭 돈을 벌기 위해선 계속적으로 지분 경매는 참여하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이 물건에 이런 단점이 있어도 그러면 들어가냐? 네, 들어가야 됩니다.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물건을 추천하면서 이게 얼마나 그러면 수익이 날까라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1억짜리다. 이런 것만 감안해서 4억의 반을 지분을 받았다. 그럼 반은 5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에 벌써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됐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의 물건으로 냈을 때 낙찰 가격이 10억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 반의 지분 2분의 1 지분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5억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 지료 청구 금액이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500만 원 합산해서 같이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듯이 수익률이 안전적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분 경매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물건을 잡고 들어가 보셔야 경매도 많이 듭니다.
오늘 제가 물건 추천을 해드리면서 지분 경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지분 경매가 보통 특수 물건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도 안 어렵죠. 이 지분 경매는 어려운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특수 물건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지분 경매다 이렇게 보시고 이 물건 잘 분석하셔서 한번 나는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마이옥션에 오시면 이 물건 분석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연락 주셔도 저희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물건 관심 있게 보시고요.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천 물건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물건으로 추천 영상 만들겠습니다. 마이옥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